검증, 밸리데이션입니다. 아니 우리 테스트 데이터로 이미 검증하는데 뭐 또 검증이 필요하냐 라고 하실 텐데요. 실제로 이 검증은 좀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. 물론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의문이긴 한데 요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우리 데이터 결과를 볼게요. 정확도가 나오게 됩니다. 트레이닝 데이터의 정확도와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가 나오게 돼요.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가 둘 다 낮으면요 잘못 만든 거죠.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. 데이터 검사해 보시고 모델 다시 만들고 온갖 기법을 쓰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또 문제가 트레이닝 데이터 정확도는 높은데 테스트 정확도가 낮을 때가 있어요. 또는 둘 다 높은데 이 둘 차이가 클 때가 있습니다. 이때를 과적합,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. 이것도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. 그래서 보통은 트레이닝 정확도하고 테스트 정확도가 둘 다 높고 두 개가 비슷한 게 제일 좋은 결과입니다. 비교를 하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는 집에서 공부한 거고요. 이거는 우리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수능 집 다 망하면은 공부 다시 해야겠죠? 근데 집에선 겁나 잘 푸는데 수능에서는 못 봐요. 사실 인공지능에서는 이게 좀 큰 문제입니다. 내가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면 뭐야 실제 쓰임인데 형편없으면 큰일 나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과적합이라서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가지가 다 높은 상태. 집에서도 공부 잘하고 수능 봤을 때도 잘 보는 이런 게 참 좋죠. 다만 그럼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? 이 테스트 데이터 정확도만 결국 높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쵸? 그리고 이것만 높으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튜닝하고 뭐 이상한 기법 다 쓰는데 결국에 뭐냐면 이 테스트 데이터에 이 모델이 맞춰져 버려요. 정확도가. 모든 정확도가.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. 이 세상에서는. 그러면 그거에 잘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. 이게 정확도가 높아져 버렸자 세상이 좀 다른 거 나오면은 마치 과적합되는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에 과적합을 돼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실제로 검사도 해봤는데 잘 됐는데 실제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.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만든 테스트에서 잘 됐고 우리가 시범 주행까지도 했는데 잘 됐는데 근데 진짜 도로 나가보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.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,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죠. 뭐 8대2 이렇게 나눕니다. 그 상태에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한 번 더 나눕니다.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10대 90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15대 또 85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. 요거는 사람마다 또 다른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. 근데 저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통 트레이닝 데이터 자체를 이제 1대 9로 나눠서 이거를 검증 데이터로 쓰게 됩니다. 밸리데이션 데이터 같은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과정에서는요, 이거는 학습에 쓰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 갖고 우리가 학습을 시킵니다.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을 하게 되죠.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막 튜닝을 해주고 막 데이터를 건들고 막 모델을 바꿔주고 새로운 기법을 갖다 쓰고 막 이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. 이거는 그 모델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 코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빨리 넘어갈게요. 데이터 임포트 하게 됩니다. 임포트 하게 되고요. 이 상태에서 표준화 해주게 되고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.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.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0.2 그러니까 8대2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, 테스트 데이터를 나눴어요. 그 다음에 이 나눠진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고 이번에 한 10%만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눠버리는 겁니다. 아까 그 형태는 똑같죠?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. 이거 15% 쓰시는 분도 있고 20% 쓰시는 분도 있어요. 이건 자유롭게 하는데 데이터 수가 적을 때 이게 너무 높아져 버리면 안 됩니다. 그럼 정작 그 교육하는 트레이닝하는 데이터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모델 만들고 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 학습시키고 이걸 테스트합니다. 그래서 뭐 데이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지지 복구하는 겁니다. 이거 둘 다 좀 점수가 낮으니까 이거 높이기 위해서 뭐 에폭도 돌렸다가 그 노드수 늘리고 층수 늘리고 별짓을 다 하겠죠. 그러다가 뭐 이게 너무 높아지면은 이거 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뭐 드랍아웃 쓰고 미니 배치 쓰고 옵티마이저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완성이 됐어요. 어느 정도 만족되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밸리데이션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그 모델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사실 테스트 데이터 여러 번 해서 여기서 결과를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데이터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밸리데이션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밸리데이션 이런 기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